그 분야는 그만큼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간다거나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경매도 있을 것이고 구입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대상은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오피스텔, 상가, 뭐 근린시설, 토지 그런 것들이 있겠지. 근데 지금 우리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파트야. 왜? 가장 사람들이 접하기 쉽거든. 그러면 진짜로 수익이 높은 것도 아파트냐?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아. 현재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냐? 아니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냐가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수익을 남기는 데에 대한 그 확률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를 결정해 준다고 보겠지.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경쟁자가 많으면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다는 얘기고 진입장벽이 낮으면 수익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 그거를 경매를 예를 들어보자고. 사실 경매가 어렵지 않아. 왜냐면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있어. 그러면 경매를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대부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것을 공부를 해서 예측할 수 있는 위험으로 만들면 그 예측할 수 있는 위험만큼의 리스크를 비용으로 바꾸는 거야. 다시 말해서 경매를 잘 모르는 사람도 경매장에 뛰어들 수 있어. 가장 기초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자, 예를 들면 실제 집 주인이 대출만 일으켰어. 근저당 설정만 딱 잡혀 있어. 주인이 살고 있어.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 그러면은 가장 쉬운 케이스야. 누군가 그 근저당에 대해서 이제 경매를 신청을 했을 것이고 그 경매를 내가 낙찰을 받으면 집주인은 실제로 그 빚을 갚고 그 외의 금액은 주인이 가져가는 거야. 근저당 잡혀 있는 금액만큼만 리스크라고 보면 되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위험들이 나와. 첫 번째, 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살고 있어. 그러면 그 세입자가 전세를 얼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월세 보증금이 얼마인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제하는데 그 제하는 금액을 내가 산 금액에서 충당하는지 아니면 내가 산 금액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다 떠안고 세입자가 나갈 때 내가 별도로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지. 그럼 그게 리스크야. 근데 그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리스크만큼 비용을 빼고 낙찰을 받겠지. 그러면 그거보다 좀 더 어려운 게 뭘까? 예를 들면 지분이야. 여러 명이 소유를 하고 있었어. 근데 경매를 당한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이 경매에 낙찰을 받게 되면 내가 지불한 돈을 가지고 저 사람한테는 얼마가 가고 어떤 은행한테는 얼마가 가고 세입자한테는 얼마를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른단 말이야. 그럼 그게 또 리스크야. 또 그런 것만 있어? 압류, 가압류. 서류상에는 없는데 누군가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주인이 아닌 사람이.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도리로서 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이 있거나 학습이 되어 있으면 그 비용들을 다 예측을 해서 경매에 낙찰을 받는 거야. 근데 그것들을 몰라. 그런 요소들이 지금 얘기한 것 외에도 훨씬 더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러면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경매 물건은 뛰어들질 않겠지. 그러면 경쟁자가 줄어드는 거야. 근데 내가 그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실행을 할 수 있다면 경쟁률이 적어졌기 때문에 나는 더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갈 수 있겠지. 그러면 수익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어려운 경매들만 골라서 낙찰받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전문적으로. 일반적인 시세가 명확하고 주인이 거주하고 있고 뭐 또 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물건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심해서 실제 감정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가기도 해. 그러면은 실제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응찰하는 사람들은 또 왜 그럴까? 얼핏 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감정가를 낸 거는 지금으로부터 약 6개월 전, 1년 전 시점에 감정가를 낸 거야. 그럼 시세가 올라갔다면 지금 그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도 또 이익이 생길 수 있겠지. 그래서 더 높은 가격으로 실제로 낙찰을 받기도 하지.
이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경매를 예를 들었는데 이거 어차피 우리가 취득을 하면 어느 시점인가 걔를 운영을 하면서 다달이 받아들이는 어떤 월세라든지 이런 수익을 기대하는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그 시세 차익을 원해서 취득하는 그런 부동산도 있을 텐데 그 부동산의 종류들도 제일 쉬운 게 아파트고 아파트 다음으로 만만한 게 오피스텔이나 빌라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 잘 모르는 분야에 가면 그 분야는 그만큼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간다거나 또는 지금 있는 규제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투자하기에 용이한 그런 환경들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뭐 대출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거나 취등록세에서 완화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 자체만으로도 그 뭐 경쟁률을 떠나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거지.